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40페이지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중에서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대충만 볼까요? 화학 반응식은요,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더하기 화살표 기호로 나타냅니다.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을, 화살표 오른쪽에 생성물을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고체는 솔리드 S, 그리고 액체는 리퀴드 L, 가스, 기체는 가스, 그리고 수용액은 AQ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정계수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 이게 미정계수법인데요.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에다 A, B, C, D 이렇게 넣고 예를 들어 핵심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으면 돼요. 이 반응물에서 탄소의 종류가 A개죠. 탄소의 개수가 A개. 그리고 여기 생성물에서는 C개. 그럼 A와 C가 같다. 그리고 수소 개수는 4A개. 여기는 ED개. 4A가 ED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 C, D 개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네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비해서 물질의 양, 분자수, 기체 부피, 질량 등의 양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경우는 개수비가 몰비,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비입니다. 이게 질량비는 아니고요. 예, 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요. 음, 질량 관계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화학 반응식 쓰고요. 입자수 그리고 어, 저희 질량, 부피에 대해서 구하라. 그게 다 여기 일단은 내용이죠.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 뭘까요? 화학 반응식이겠죠.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몰비가 분자수비가 개수비, 화학 반응식에 있는 개수비가 몰비이고 분자수비입니다. 기체라면 이것이 부피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1번입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몰비이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는 개수비가 부피비입니다. 질량비가 아니라 화학 반응식이 수소, 산소 만나서 수증기가 되었습니다. 수소 2몰이 반응하면 수증기가 2몰인데요. 그러면 수소 1몰이 반응하면 수증기 1몰이 생성되겠지요. OOXO 2번 보겠습니다. 아모니아 합성 반응인데요. 예, 이 화학 반응식으로 옳지 않은 거 몰비가 질소 한 분자, 수소 세 분자, 암모니아 두 분자. 예, 맞습니다. 분자수비가 1, 3, 2 맞고요. 원자수의 비가 둘, 여섯, 그리고 넷, 여덟이죠. 예, 아닙니다. 예, 1, 3, 4 되겠죠. 예, 원자수가 같아야 돼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아야 됩니다. 예, 3번이 옳지 않고요. 3번입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일산화탄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 만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산소를 각각 1몰씩 반응을 시키면 이게 1몰, 1몰 반응을 시키잖아요. 반응 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반응을 하면 2대 1로 반응하니까 1몰이 반응하고 2분의 1몰이 반응해서 1몰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된다. 1번은 맞고요. 2번입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산소기체 1리터가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 기체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2리터가 된다. 한번 써볼까요? 에,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야. 일산화탄소하고 산소를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되는데요. 반응 전에요. 반응 전에 산소 기체 1리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의 산소가 아니군요. 예, 아니고야. 반응 전에 산소 기체 1리터가 있었고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을 해보도록 하죠. 2대 1이 반응하거든요. 2리터, 1리터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2대 1대 2가 되니까 2리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반응 후에 뭐 여전히 일산화탄소는 충분한 양이 있을 거고 산소 없을 거고 이산화탄소는 2리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2리터 생성된다. 예, 2번도 맞고요. 3번 갑니다. 일산화탄소 10g은 산소 5g과 완전히 반응한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여기 원자량이 있죠. 질량비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질량비입니다. 화학식량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탄소가 12, 산소가 16이니까 28 곱하기 2 하면 2, 4, 28에 16, 56.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분자량은 32. 그러니까 56g과 32g이 반응해서 12, 16, 16, 44 곱하기 2, 88g이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같아야 되고요. 요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반응 전에 몇 g을 넣어줬냐면 이거 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볼까요? 2로 약분되나요? 2, 4, 2, 8, 16. 2이 2, 6, 12, 2, 4, 8, 2, 4, 8. 또 되네요. 2, 8, 16, 11. 더 이상은 안 되네요. 14대 8이 반응해서 11이 됩니다. 반응 전에 얼마가 있었냐면 일산화탄소 10g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산소 5g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응한다? 아니죠. 예, 10대 5가 14대 8하고 같지는 않으니까 예, 완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좀 남겠죠. 뭐가 남나? 산소가 조금 남을 것 같은데요. 산소가. 예, 완전히 반응한다는 아니고요.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보다 크면 안 되겠죠. 같습니다. 예, 55XX. 55XX. 4번입니다. 에탄올 태웠습니다. 에탄올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요. 뭐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아니군요. 물이 나옵니다. 리퀴드 액체. 이 반응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건 섭씨 용도 일기압에서 22.4리터라는 건 1몰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또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것저것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써보죠. 그러니까 C2H5OH 에탄올을 네, 태웠어요. 이산화탄소 나왔고요. 네, 물이 나왔습니다. 자, 질량을 물어봤네요. 아이쿠, 질량. 네, 질량. 이게 지금 아유 다 구해야 되네요. 네, 이걸로 좀 구해보죠. 질량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탄소가 12니까요. 24. 수소가 1이니까 6 다음 30. 산소가 16, 46g과 산소 원자량 16, 분자량 32. 32의 세 분자면 3, 3은 9, 3, 2, 6, 96g 이고요. 이산화탄소, 탄소 12, 산소 16 그러면은 44. 두 분자니까 88g. 수소 1, 산소 16, 18이 세 분자니까 3는 3, 38에 24, 54g.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더 해볼까요? 142g, 130, 142g. 예, 이렇게 됩니다. 질량비가 46, 96, 88, 54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1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88g이 아니라 실제로 1몰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44g이 생성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2분의 1이잖아요. 에탄올은 23g을 태운 겁니다. 반응한 에탄올의 질량
23g 되겠고요. 반응한 산소의 기체 부피요. 이게 지금 1몰하고 산소가 3몰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23g이면 2분의 1몰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에탄올 2분의 1몰 태우려면 산소는 2분의 3몰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1몰이 22.4리터니까 11.2에 3, 33.6리터 되겠고요. 생성된 물 분자 수요. 여기 실제로 에탄올이 2분의 1몰이 반응을 했다면 3몰이 아니라 물이 2분의 3몰 발생을 하겠군요. 자, 그러면 발생한 물이 생성된 물이 2분의 3몰이거든요. 2분의 3몰. 2분의 3몰이면은 몇 개인가요? 2분의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습니다. 요거 하면 되겠죠? 3.01에다가 3 곱하면 9.03 곱하기 10의 23승계 이죠. 자, 넘어갑니다. 농도네요. 농도는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거거든요. 일단 퍼센트 농도. 단위가 퍼센트입니다. 백분율이죠. 전체를 100으로 해서 나눈 비율. 전체가 100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소금물 농도. 소금물 질량분의 소금물의 질량분의 물의 질량 아니에요. 용액의 질량. 소금물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소금의 질량 곱하기 100. 전체를 소금물 전체가 100으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혼합물에서 농도가 절대 100%가 될 수는 없겠죠. 순물질이 아니라면. 요거는 이제 많이 해보셨던 것 같고요. 네, 뭐 구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추가적으로 배우는 농도가 몰농도거든요. 몰농도. 그러니까 용액 1리터에 용질이 몇 몰 있느냐. 단위는 라지 M 혹은 몰포리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용액이요. 용액 1리터에 용질이 1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몰농도 혹은 1몰 퍼 리터라고 씁니다. 라지 M 1몰농도. 예, 됐습니다. 예, 몰농도 하나. 내용은 별게 없어요. 1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용질 1몰 있다는 거다 해놓고 이제 문제가 좀 힘들어지죠. 네. 뭐 탐구 자료나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것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예. 이제 계속 문제 풀어볼까요? 퍼센트 농도입니다.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죠. 소금물,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고요. 몰농도는 1몰농도는 1리터에 1몰,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의 용질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1번입니다. 용액의 농도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퍼센트 농도는 용말 100g에 아니요. 용액 소금물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낸 거고요. 몰농도는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용질이 몇 몰 있는가 맞습니다.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알면 몰농도는 용액 분의 용질의 양이니까 용질의 양 구할 수 있고요. 용액에 용매를 추가해서 희석하면 그러니까 소금물에 물을 추가한 거죠.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변할 리는 없겠지요. 농도가 달라질 뿐. XOOX 2번입니다. 알맞은 숫자 쓰라고 나왔네요. 염화나트륨 10g이 녹아있는 수용액 그러니까 소금 10g이 녹아있는 소금물 50g의 퍼센트 농도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입니다. 소금물 50g, 소금 10g 곱하기 100을 해주면 20% 되겠습니다. 35% 염산 50g에는 염화수소, 염산은 이제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 농도 염산이 50g입니다. 염화수소가 몇 g인지는 모르겠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35%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염산은 몇 g일까요? 이거
2른이 17.5g 되겠네요. 17.5g. 넘어갑니다.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몰롱도 구하라는데요. 질산나트륨 화학식량이 나와 있네요. 아우 다행이다. 8.5g 도가 있는 이게 1몰롱도는 용액 1리터에 용질 1 이거 써놓고 하면 좀 편해요. 예, 이게 우리가 계속 화학만 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생물도 하고 과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몰롱도 써놓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써놓고 왜 그러냐면 이제 리터, 밀리리터 이런 거 좀 구분을 해 주셔야 해서요. 100ml 아닙니다. 100ml 아니에요. 0.1리터. 1리터가 1000ml입니다. 자, 몰롱도 구해보도록 하죠. 몰롱도입니다. 용액이 0.1리터이고요. 질산나트륨 8.5g은 얼마일까요? 85g이 1몰이죠. 1몰마다 85g입니다. 8.5g이면 0.1몰 되겠네요. 그래서 몰롱도는 1몰롱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죠. 염화나트륨 0.3몰을 녹여서 100ml로 만든 수용액이군요. 자, 그러면 100ml 0.1리터 만들었습니다. 0.3몰 용액분의 용질입니다. 용액 부피분의 용질이야. 얼마가 되나요? 3몰롱도가 되겠죠. 수산나트륨 40g이 녹아있는 수용액 500ml 1몰이네요. 몰롱도 구해보겠습니다. 500ml 쓰시면 안 되고요. 1리터가 1000ml, 0.5리터에 1몰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0인가요? 네, 2몰롱도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1몰롱도, 3몰롱도, 2몰롱도였고요. 4번입니다. 0.1 몰롱도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잠시만요. 예, 혹시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0.1몰롱도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1리터 만들고 있습니다. 수용액, 물을 용매로 한 용액인 거죠. 지금 얼마가 필요할까요? 뭐 1리터에다가 할 거니까 지금 0. 아이고야. 0.1 몰롱도로 할 거죠. 그 1리터에다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0.1몰이 필요하죠. 0.1몰. 근데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식량이 84입니다. 84g per 몰. 1몰마다 84g. 그럼 0.1몰이 필요하니까 8.4g을 정확하게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리터 여기에 수용을 넣고 증류수로 비커에다 넣는가 봐요. 근데 그냥 비커는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계측이 돼야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비커를 넣는데 비커를 한 것 같다고요. 어쨌든 이제 비커는 사실 좀 둥금이 있어도 힘들고요.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 부피 플라스크는 뭐냐면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거죠. 그 여기에 이제 눈금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봐가지고 눈금을 요 라인에서는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부피 플라스크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끝났네요. 예. 자, 그리고 5번입니다. 0.1 몰롱도 아세트산 수용액입니다. 0.1몰롱도 아세트산 수용액 100ml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가지고 1리터짜리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군요. OX 퀴즈입니다. 가해서 지금 0.1몰 농도죠. 0.1몰 농도인데 100ml 0.1리터거든요. 그럼 여기에 얼마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0.01몰이 있어야 0.1몰 농도입니다. 0.1몰이 아니라 0.01몰이 들어 있어야 하고요. 가해서 아세트산 0.6g 분자량이 60이거든요. 60g per 몰. 그러면
1몰이면 60g, 0.1몰이면 6g, 0.01몰이면 0.6g 맞고요. 나에서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농도는 0.01몰농도이다.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좀 해보죠. 지금 용액 부피분의 1리터에 1몰, 용질의 양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용액이 1리터이고요. 용질이 얼마라고 했었죠? 지금 0.01몰 들어있다라고 했죠. 0.01몰. 그러면 0.01몰, 예, 뭐 딱히 계산은 필요 없군요. X55였고요. 네, 아이고야. 또 공간이 조금. 자, 대표 자료 분석 좀 보겠습니다. 아, 좀 뜬금없지만 잠깐 쉴까요?